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10월의 끝자락, 하늘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한도식은 검은 우산을 들고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봤다. 용산 장례식장 5호실. 40년 지기 친구 박종배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다. 72세. 이 나이가 되니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일이 잦아졌다. 작년에는 고등학교 동창 3명을, 올해는 벌써 5명째였다. 언젠가는 자신도 이런 자리의 주인공이 될 텐데, 그때까지 몇 명의 친구가 남아있을까? 아버지, 늦었어요. 딸 수정이 택시에서 내리며 달려왔다. 38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는 외동딸이었다. 괜찮다. 조문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어. 죄송해요. 회사 일이 늦어져서. 수정은 간호사였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니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종배 아저씨, 정말 갑자기 가셨네요. 그렇지. 지난주까지만 해도 같이 바둑 뒀는데. 박종배는 도식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조카들만 있을 뿐 가족이라 할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도식이 장례 준비를 도와줬다.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대부분 또래의 노인들이었지만 종배가 오랫동안 다닌 회사 후배들도 많이 와 있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조문을 받으며 도식은 생각했다. 종배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격도 온화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다. 하지만 평생 혼자 살았다. 젊을 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지만 결혼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나이 들어서도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느냐고 물으면 종배는 항상 익숙해졌어라고 답했다. 하지만 도식은 알 수 있었다. 그 눈빛 속의 외로움을. 조문을 마치고 헌화를 위해 영정 앞으로 향했다. 국화꽃을 손에 들고 종배의 사진을 바라봤다. 언제나 웃고 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사진 속에만 남았다. 종배야, 편히 쉬어라. 고개를 숙여 묵념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꽃을 놓는 기척이 들렸다. 여자의 손이었다. 가늘고 하얀 손. 손목에는 작은 진주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도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이 막혔다.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 옆모습을 보는 순간 50년 전의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김미영, 그의 첫사랑이었다. 미영도 도식을 알아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장례식장의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녀만 보였다. 도식 씨,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듣기 좋았다. 미영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5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종배 씨를 어떻게 아셨나요? 회사 선배셨어요. 제가 젊을 때 잠깐 일했던 회사에서.
아, 그렇군요. 미영은 20대 중반에 작은 무역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었다. 그때 박종배와 인연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때 종배 선배가 정말 친절하셨거든요. 신입사원인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럴 만한 사람이죠. 종배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다. 아버지, 누구세요? 수정이 다가왔다. 미영을 보더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아, 네. 저는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이 아버지와 이 여자의 관계를 궁금해하는 눈치였지만 도식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럼 저는 이만. 미영이 자리를 뜨려 했다. 미영 씨, 네.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식이 끝나고요. 연결식이 진행됐다. 도식은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눴지만 계속 미영이 신경 쓰였다. 그녀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예전과 똑같은 자세였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화장장으로 떠나는 연구차를 배웅하고 나서 도식은 미영을 찾았다. 다행히 그녀는 아직 있었다. 수정아, 너는 먼저 집에 가 있어라. 아버지는요? 할 일이 좀 있어. 수정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수정이 떠나고 나자 둘만 남았다. 장례식장 로비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들에게는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다.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할까요? 좋아요. 장례식장을 나서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도식이 우산을 받쳐들었다. 미영이 그 밑으로 들어왔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같은 우산을 쓰고 걸었던 기억이 났다. 그대는 아직도 그 향수를 쓰는군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도식은 깜짝 놀랐다. 아직도 똑같은 향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차렸다니.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그 향수, 올드 스파이스였죠? 맞아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왜요? 도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웠다. 습관이 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카페에 도착했다. 오래된 찻집이었다.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커피 드릴까요? 차가 좋겠어요. 카모마일. 알겠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조용한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50년이죠. 그렇게 오래됐나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미영이 작게 웃었다. 예전과 똑같은 미소였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도식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조심스러웠다. 50년 전에 왜 헤어졌는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쉽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결혼은 하셨겠죠? 도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했어요. 그리고 이혼도 했고요. 아, 도식 씨도 결혼하셨죠? 아까 그 예쁜 따님. 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차가 나왔다. 미영이 카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향이 좋네요. 미영 씨가 좋아하던 차예요. 기억나요? 기억해요. 그때도 카모마일을 즐겨 마셨죠. 그래서 주문한 거예요. 미영이 놀란 듯 도식을 바라봤다.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잊을 수가 없죠. 순간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다.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도식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요. 정말요? 네. 가끔씩 왜 그때 그렇게 헤어졌을까 싶어요.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후회하세요? 가끔은. 미영이 차를 내려놓았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저도 후회해요. 많이. 정말요? 네.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미영 씨.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미영이 도식을 바라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도식 씨, 우리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럼,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밖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네요. 그러게요. 비 오는 날이면 항상 미영 씨가 생각났어요. 왜요? 처음 만난 날도 비가 내렸잖아요. 미영이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계셨죠. 도식 씨가 우산을 빌려주셨고,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네요. 둘은 5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22살과 19살. 청춘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었다. 비는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내렸다. 그들의 대화도 계속됐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하루가 짧았지만 적어도 시작은 할 수 있었다.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벌써 저녁이에요. 집에 가셔야겠어요. 네. 그런데 도식 씨. 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도식의 가슴이 뛰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그럼 연락처를,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았다. 50년 만에 재회 후 첫 번째 약속이었다. 택시를 타고 헤어지면서 도식은 생각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친구의 장례식에 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72세에 다시 찾아온 첫사랑.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가슴이 뛰고 있었다. 50년 전 그때처럼.
그날 밤 도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영과의 만남이 꿈만 같았다. 정말 그녀를 다시 만난 게 맞을까? 50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973년 봄,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만났던 날. 미영은 대학교 1학년이었고, 도식은 군 제대 후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미영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도식이 우산을 건넸다. 괜찮으시면 같이 쓰세요. 고마워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었다. 3년을 만났다.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미영의 부모가 반대했다. 도식의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였다. 미영은 부모 뜻을 거역하지 못했고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됐다. 그 후 미영은 부모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식도 몇 년 후 맞선으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꿈에서 젊은 미영을 만났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미소 짓는 모습이 또렷했다. 다음 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도식 씨, 저 미영이에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아, 미영 씨. 안녕하세요. 어제는 갑자기 만나서 당황스러우셨죠? 아니에요. 반가웠어요. 저도요. 그런데, 네.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어제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도식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은 어때요? 반포 쪽에.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잖아요. 기억하고 계셨군요. 어떻게 잊겠어요. 오후 6시 반포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다. 도식은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 72세 노인이 첫 데이트를 앞두고 이러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 결국 깔끔한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를 선택했다. 그리고 미영이 알아봤던 올드 스파이스 향수를 뿌렸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멋부리시네요. 수정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친구 만나러. 어떤 친구요? 옛날 친구. 혹시 어제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분이에요? 도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정이 눈치챈 모양이었다. 맞아요? 그렇다. 어떤 사이세요? 옛날에 알던 사이야. 얼마나 옛날이요? 50년 전. 수정의 눈이 커졌다. 50년 전이요? 그럼 엄마 만나기 전에? 그렇지. 설마, 첫사랑? 도식이 대답하지 않자 수정이 알아챘다. 맞네요. 아버지의 첫사랑. 수정아. 어머, 로맨틱해라. 72세의 첫사랑을 다시 만나다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분명히 그거잖아요. 수정이 신이 났다. 아버지가 5년 전 어머니를 잃고 혼자 지내는 것을 늘 걱정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아버지, 조심히 다녀와요. 그리고 너무 늦지 마세요.
알았다. 아, 그리고 아버지. 멋있어 보이세요. 도식이 쑥스러워하며 집을 나섰다.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미영이 벌써 와 있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뒤에서 봐도 우아했다. 미영 씨. 미영이 돌아봤다. 화장을 연하게 했는데도 여전히 아름다웠다. 왔군요. 앉아요. 나란히 앉았다. 한강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예전에 여기서 자주 만났죠. 그렇죠. 그때는 이런 공원도 없었는데. 맞아요. 그냥 강둑이었죠. 풀밭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도시락 먹었던 게 기억나요. 미영이 미소를 지었다. 기억해요. 제가 김밥 싸가면 도식 씨가 항상 맛있다고 했죠. 정말 맛있었어요. 거짓말. 김밥 속이 단무지하고 우엉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미영 씨가 만든 거라서 맛있었어요. 둘이 웃었다.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미영 씨, 어제 말씀하신 것,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미영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결혼 생활이요? 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이었지만 사랑하셨어요? 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존경했어요.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계속 도식 씨 생각이 났으니까. 도식의 가슴이 뛰었다. 정말요? 네. 미안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 생각을 했다니. 미안할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도식 씨도요? 네.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가끔씩 미영 씨 생각이 났어요. 미영이 도식을 바라봤다. 눈빛이 촉촉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념하게 됐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고. 자녀는 있으세요? 딸 하나 있어요. 35살. 결혼했나요? 아직이요. 일에만 빠져 살아요. 도식 씨 따님하고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그렇네요. 남편하고는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왜요? 성격 차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은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답답했고 힘드셨겠어요. 다행히 딸이 다 컸을 때라서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혼자 살았어요.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로워지더라고요. 도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아내를 잃고 나서 그런 감정을 느꼈으니까. 그래서 7년 전부터 미국에 있는 딸한테 갔어요. 미국에요? 네. 딸이 거기서 의사를 해요.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그런데 거기서 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언어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오신 거군요. 네. 3개월 전에 돌아왔어요. 딸분은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혼자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너무 우울해하니까
결국 허락해줬어요. 지금은 어디 사세요? 서초동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었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해가 지고 있었다. 한강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미영 씨, 네. 50년 전에 우리가 헤어질 때 정말 많이 아팠어요. 저도요. 그때 미영 씨가 마지막에 한 말 기억하세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죠. 기억해요. 그때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났네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다. 미영이 코트를 여몄다. 춥죠? 따뜻한 곳으로 갈까요? 아니에요. 여기가 좋아요. 정말요? 네.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도식도 그랬다. 50년 전에도 이렇게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지나온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식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어제 도식 씨를 봤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도식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이 나이에 그럴 줄 몰랐는데. 저도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전화한 거예요. 혹시 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미영 씨. 네. 우리 다시 시작해 볼까요? 미영이 깜짝 놀랐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연애요. 72살, 69살에 무슨 연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특히 자식들. 자식들 눈치 볼 나이는 아니죠. 미영이 웃었다. 그렇긴 하네요. 그럼 해보는 거예요. 천천히. 어떻게요? 자주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젊을 때 못했던 일들을 해보는 거죠. 젊을 때 못했던 일들이요? 여행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콘서트도 가고. 콘서트요? 미영 씨가 좋아했던 이문세 노래 기억하세요?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기억해요. 우리 노래였죠. 이문세가 아직도 콘서트를 해요. 같이 가요. 미영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그리고 미영 씨가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도 가고. 제주도. 기억하죠?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했던 거. 그때는 제주도가 정말 먼 곳 같았는데 지금은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가잖아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해봐요. 정말요? 네. 이 나이에 마지막으로 사랑해 보는 거죠. 도식이 미영의 손을 잡았다.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고마워요, 미영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럼 내일부터 뭐요? 연애하는 거죠. 둘이 웃었다. 72세와 69세의 첫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도식 씨,
네.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뭐요? 아프게 하지 말아요. 50년 전처럼. 도식이 미영의 손을 꽉 잡았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약속해요? 약속해요. 밤이 깊어갔지만 둘은 벤치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고 싶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싶었다. 72세에 다시 찾아온 사랑.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